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휴머니티 칼리지에서 글쓰기 교육 담당하고 있는 박아름아 교수입니다. 네, 건양대 휴머니티 칼리지에서 글쓰기를 강의하고 있는 이재용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예.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기술 문명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도 많은 책에서는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글쓰기가 왜 중요할까요? 예, 저는 학생 여러분에게 먼저 글쓰기를 국어나 작문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아주 실용적인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거에도 이제 의사소통이 중요했지만 특히 말씀하신 디지털 시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양방향 소통이라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디지털 소통에서는 누구든지 내가 저자가 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비판을 하는 글쓰기를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가 일종의 어떤 생존의 도구가 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명제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 현대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나는 소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글쓰기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학 생활이나 사회 나가셔도 내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고 또 비판적으로 상대에게 말하고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정말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학 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서 뭔가 소통하고 토론하고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글쓰기 교육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소통한다. 예. 그리고 존재한다. 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재용 교수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양대학교의 이제 글쓰기 교과,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제목은 조금씩 바뀌었어도 우리 학교 생길 때부터 있었던 교양 필수 과목인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 교과인 그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가 어떤 수업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건양대에서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강의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는 글쓰기의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다음에 글쓰기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이 한 과목에 압축적으로 모두 다 담겨 있고 이것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글쓰기, 그 다음에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잘 전달하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증적 글쓰기, 설명적 글쓰기, 또한 사회적 글쓰기가 또 있습니다. 칼럼이라든가 비평이라든가 기사문 쓰기라든가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글쓰기, 그리고 우리 졸업할 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도 기획안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이러한 실용적인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이 과목 한 과목을 통해서 모두 다 학습할 수 있고 글쓰기 실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의 이 교재는 우리 건양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런 교재이고요. 이 교재는 나온 지가 또 아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책입니다. 특히 이 교재에서는 글쓰기의 기초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풍부한 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글쓰기 실습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재와 함께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과목을 교양 필수로 듣는다면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이게 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자화대찬이 될 것도 같지만 매우 중요하고 학생들한테 필수적인 교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인문계열도 아닌데요. 혹은 경상계열이나 이공계열, 의료보건계열인데 이러한 인문계열이 아닌 학생들도 글쓰기가 중요할까요? 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이 글쓰기가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뭐 제 생각에는 인문사회계열보다 오히려 이공계나 보건의료계가 이제 글쓰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문사회계열은 사실 책이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건이나 뭐 의료, 이공계 학생들은 뭐 나 혼자 할 수 있는 공부보다는 뭐 때로 특히 보건계열이라면 환자를 만나야 되고 또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투자자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지원을 받아서 프로젝트나 연구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보고서를 통해서 또 표현을 해야 되고 때로는 상대방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득하는 그러한 발표도 해야 됩니다. 뭐 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방사선학과 학생이 뭐 뭔가 연구를 하고 뭐 학과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부모님한테 뭐 CT 장비를 뭐 사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학교 지원 받아야 되고 때로는 뭐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연구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상대를 설득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고서를 쓰기 위한 글쓰기, 또 PPT를 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말하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많은 그 병원 관계자들 얘기가 우리 학생들 처음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 보면 뭐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보고서 작성해라, 발표문은 뭐 하나 작성해라, 발표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대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 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소통의 도구, 보고서 작성 능력, 혹은 이제 발표 능력 이게 굉장히 이공계나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직장 내에서도 이 글쓰기 능력이 그 직장 내에서 업무 능력을 평가받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예. 저도 이제 이재훈 교수님에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글쓰기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많은 학생이 나는 재능이 없어서 잘 못 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작가나 기자 뭐 물론 이분들은 이제 글쓰기 능력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나는 그런 전문가도 아닌데 왜 글을 써야 되고 또 글을 하여튼 우리 분야에서도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떤 작가, 시인이나 소설가, 기자와 같은 이러한 어떤 작품성 있고 문학적인 글은 오랜 숙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뭐 재능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글이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글은 그런 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은 누구든지 노력하면 충분히 글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글을 쓴다라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 글을 쓴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나의 의견을 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하듯이 나의 생각을 글로 아무 때나 옮겨 적기 시작하면 거기가 바로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와 같은 이런 수업을 통해서 글쓰기의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또 뭐 실습까지 한다면 훨씬 더 글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생들이 좀 글쓰기 부담감에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학생들이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글쓰기 실력이 잘 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글쓰기 실력이 느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데 쉬운 질문은 질문이긴 하지만 답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사실 저도 고민하는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글쓰기는 어떤 창작이나 어떤 창의성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중점이 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마치 이제 전공 공부하듯이 이론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습득하시면 얼마든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요. 또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글쓰기 재주가 없다. 근데 글은 재주를 쓰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재용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글쓰기 스트레스에 갇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쓰기를 문학이나 국어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주제 하나 주고 원고지를 채워야 되는 이 백일장 신화에 많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빨리 벗어나시고 또 어떤 다독과 다작을 통해서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거 이거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지만 이것만큼 또 글쓰기 과정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 작게는 문자라든지 SNS, 뭐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소통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몰랐던 그 놀라운 능력을 스스로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취미가 발전해 가지고 하나의 직업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 여러분들이 또 작은 실천을 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경험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제 글쓰기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쓰기가 뭐 공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런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네요.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모든 그 교육에는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 속에서도 뭐 글을 쓰는 습관을 사실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뭐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좀 글쓰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자신의 서재에서 정제세를 하고 컴퓨터를 앞에 놓고 이렇게 써야 될 그런 기회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느 때나 순간순간 충분히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글을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자, 이 스마트폰에는 그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그 다음에 어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 일기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모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SNS나 또 뭐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시로 순간순간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집적이 된다면 글이 한 편 한 편 쌓여진다면 충분히 자신에게 글쓰기 실력이 조금씩 향상이 될 테고요.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와 같은 이런 어떤 수업을 통해서 글쓰기의 기초적 이론도 학습을 하고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실습도 하고 이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글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쉽게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활 속에서 당장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희 대화가 여러분들 이제 글쓰기에 대한 관심, 글쓰기 방법에 대한 궁금증, 여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재용 교수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학생 여러분, 글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다음에 질문들 이런 것들 언제든지 박아르마 교수님과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우리는 기초 클리닉으로 글쓰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클리닉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글쓰기의 피드백, 그 다음에 1:1 첨삭 이런 것들까지 받는다면 여러분들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생 여러분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만나고 또 글쓰기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